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큼 충분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했고 자식들 역시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추운 단칸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애써 모은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자식들 간의 끝없는 갈등은 가족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과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며 각자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가족에게 축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재산이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유언장에 따라 사업체는 첫째 영철이에게, 현금은 둘째 영미에게, 집과 토지는 막내 영훈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하나둘씩 표출되기 시작했죠. 첫째 영철이는 사업체를 물려받았지만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영철이는 아버지가 물려준 건 고생밖에 없다 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영철이가 형제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체를 물려받았지만 수익도 안 나고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고 있어. 너희는 현금이랑 집을 받았으니 나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 아니야? 둘째 영미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정한 거잖아. 나는 현금을 받았지만 그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아. 막내 영훈이도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형, 나는 아버지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왜 나한테까지 뭐라고 해? 그날 이후로 형제들 간의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결국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막내 영훈이는 집과 토지를 물려받은 뒤에도 형제들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집과 토지를 팔아서 나한테 사업 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불평했고, 영미는 현금으로 받은 내 몫이 너무 적으니까 나를 도와줘라며 날카롭게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형제들 간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첫째는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했지만 형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현금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셋째는 집과 토지를 물려받았지만 형제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영철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점점 더 불만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형제들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건 고작이 망해가는 사업체야. 유지비만 들어가고 수익도 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거야? 너희는 편하게 돈 받고 집 받고 잘 살잖아. 영미는 오빠의 말을 듣고 소리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돈으로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내가 넉넉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막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 그리고 누나가 받은 것도 충분히 많잖아. 나는 아버지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형제들 간의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결국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째가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을 거야 라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첫째의 부탁에도 저희 부탁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남긴 유산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선물이 되기는커녕 형제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사업체를 끝내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악화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첫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망했어. 너희는 편하게 살겠지만 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너희를 보고 싶지도 않아. 둘째도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남긴 돈이 내 인생을 망쳤어.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았더라면 더 나았을 거야. 날 괴물처럼 몰아붙였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막내는 결국 집과 토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들과의 싸움이 극에 달했고 영우는 더 이상 가족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끝없는 싸움뿐이었어. 형은 날 원망하고 누나는 날 미워해. 이게 정말 가족이 맞나?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세 자식은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린 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애써 모은 재산은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그저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자식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남편이 남긴 유산은 결국 가족을 갈라놓는 칼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